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개 보수로 갑니다. 자, 복비는요, 우리 1월 달에 가서 계산 문제 그 유형별로 그렇게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보수 청구권 관련된 그 간단한 기본 개념만 하고요. 문제 풀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죠? 중개배 보수 232페이지, 232페이지, 제6장 중개업 보수입니다. 이 복비는요, 수업을 안 해도 다 아시게 됩니다. 돈 받는 거라서요, 관심이 보통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1월달 가서 자세히 하기로 합니다. 자, 보수에서 기본 개념요, 보수 청구권만 오늘 볼 거예요. 자, 청구권은요, 언제 발생이 된대요? 우리들은 상인이죠. 영리 목적의 상인에게 뭔가를 의뢰를 할 때는 수수료, 돈 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남의 영업장에 가서 뭔가 해 주세요 하게 되면 당연히 돈 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식당 가셔가지고 밥 주세요. 돈 줘야 되죠. 집에 가서 밥 주세요. 집에는 뽀뽀하는 거죠. 이게 바뀌어지면 굉장히 피곤하죠. 어쨌든 우리는 상인이고 상인에게 뭔가 의뢰할 때는 당연히 돈 주는 게 전제가 돼 있으니까 중개 의뢰 계약, 즉 중개 계약에서 복비 받을 청구권이 바로 인정되고 발생이 된대요. 판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개 계약의 성격도 유상계약이다, 무상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발생 자체는 어디에서 발생된다? 중개의뢰계약, 중개계약에서 바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판례 인정된대요. 우리는 상인이니까 당연히 돈 받을 권리가 의뢰 시에 바로 발생이 돼요. 다만 이제 실제로 행사해서 돈 주세요 하려면 일의 완성, 거래가 성사된 후에 돈 달라라고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발생 자체는 의뢰 시에 발생이 되는데 실제로 돈 주세요 하려면 거래가 성사된 이후에 돈 달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과 행사를 판례가 구별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행사할 수 있느냐? 거래가 성사된 후에 돈 달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냐? 계약서 쓰는 날이냐? 중도금 치는 날이냐? 잔금 치는 날이냐? 등기가 넘어간 날이냐? 언제 우리는 행사할 수 있느냐? 그 얘기인데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약정이 있으면 예컨대 중도금 칠 때 복비 드릴게요. 오케이. 좋아요. 또는 계약금 지급하고 계약서 쓸 때 복비 바로 드릴게요. 오케이. 또는 저는 등기 받아야지 복비 줍니다. 너무 늦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럼 그렇게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지급 시기가 약정이 되어 있다면 그 약정된 시기에 돈 달라 하시면 되고요. 지급 시기에 약정이 없을 때 여기 시험 나오죠. 약정 시기가 없으면 언제 우리가 돈 주세요 행사할 수 있느냐?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별표 치시고 대금 지급이 완료되었다. 그 말은 같은 말로 잔금 지급이 완료되었다. 잔금 지급일을 얘기합니다. 잔금 치는 날 대금 지급이 완료되죠. 잔금 치는 날에 우리는 복비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꼭 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메뉴에 가시면 복비 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 소멸되느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발생은 중개계약에서 발생이 되고 행사는 거래가 성사된 이후에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급시기 약정이 없으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자, 발생되고 행사할 수 있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언제 아예 그냥 소멸돼 버린대. 성사가 된 그 계약이 깨져요. 거래가 무효 취소해제 깨지는데 깨어진 이유를 보셔야 됩니다. 깨어진 이유가 동글벨 1번 별표 개공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우리의 귀책 사유, 우리 잘못으로 거래가 깨져버렸대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비 청구권이 뭐가 된다? 있었던 것이 소멸되고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잘못으로 거래가 깨졌다면 우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깨짐으로써 의뢰인이 피해를 볼 거예요. 이미 다 이사 들어가고 다 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계약이 깨져버렸대.
그러면 그 피해가 나죠. 그 손해에 대해서 우리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 의뢰인은 열받으니까 중개업자 개공 때문에 거래가 깨져가지고 피해를 보면 열받죠? 사무소 바로 들어옵니다. 문을 차고 들어와서 머리부터 붙잡지. 막 흔들면서 너 때문에 계약이 깨졌다. 어떡할 거냐?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근데 그다 대고 그래도 복비는 주셔야죠. 이거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누구 잘못으로 개공 우리 잘못으로 거래가 깨졌다면 오히려 손해배상할 문제예요. 복비 달라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복비 청구권이 뭐가 된다? 소멸되고 없어진다. 자, 근데 동그라미 2번 우리 잘못이 아니라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어요. 지들 잘못으로 거래 당사자 고의 과실로 계약이 무효 취소에서 깨져버렸다. 그때는 우리 잘못이 아니니까 우리들은 받을 수가 있다. 여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깨졌을 때 누구 잘못으로 왜 깨어졌느냐 이걸 꼭 보셔야 돼요. 누구 잘못이냐? 우리 잘못일 때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오케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에 계산 문제부터는 우리 1월 달 가서 그때 가서 자세히 하고요. 3월 달에 가면 요약집이 나오는데 그 요약집에는 복비 계산 유형별로 쫙 나옵니다. 그게 한 14개 나오는데 3월 달 가면 완벽하게 다 소화돼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보수 청구권까지 그렇게만 이번에는 정리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OX 문제 한번 보실게요. 풀어보셨을까요? OX. 자, 프린트 문제입니다. 요걸 가지고 오늘 공부한 거 복습합니다. 자, 오늘은요, 무엇을 공부하셨나요? 거래계약서. 에스크로 예치에도 금지행위, 손해배상 책임, 그 다음에 중개보수 기본 내용. 이렇게 해서 5가지 공부하셨네요. 그죠? 자, 거래계약서부터 보실게요. 1번입니다. 자, 1번에 거래계약서. 자, 거래계약서입니다. 예. 자, 거래계약서 보실게요. 자, 1번입니다. 거래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시험 계속 나오는데 거래계약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정해진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양식이 없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만 적으면 된다는 거죠. 정해진 서식으로 작성한다. X. 자, 그 필요적 기재사항은 시험 반드시 나온다 했어요. 계약서 누가 씁니다? 권상우. 권상우 태어났을 때 우리 동네 인물이다. 자, 우리 동네 인물이다. 인물이다. 우리 동네 물건이 났구나. 그게 그 자식이 군대 가서 논산 피바다 조교가 되었구나. 인덕상 물건의 표시,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거래대금, 계약금 등 그 지급에 관한 사항, 계약일, 조건기한 쓸 때 조건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기타 약정. 자, 설명서 교부한 날짜를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다. 오,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겠죠. 자, 3번. 권리 이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한다. OX. 어떤 권리가 이전되느냐? 기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4번. 조건이나 기한 쓸 때 조건 기한도 거래계약서 기재할 사항이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그럼 다 적지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험에서 취득 시 부담할 조세도 기재된다. OX. X. 중개보수 복비도 거래계약서 기재해야 된다. X. 뭐 시험에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필요적 계산, 인물, 물건, 거기에 조교기, 요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2, 3, 4. 요 세 개는 다 필요적 계산이니까 다 오가 되고요. 5번 문제 갑니다. 5번에 계약금 등을 개공인은 예치하도록 권고할 의무는 없다. OX. 권고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에스크로 제 통장으로 예치합시다. 대금 주지 마시고 등기 받을 때까지 내 통장에다가 안전하게 예치해서 맡겨놓읍시다. 권고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권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맞는 말.
자, 6번. 예치가 될 때 누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나요? 예치 명의자가 중요했지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름으로 돈을 맡겨놓을 수 있는데 예치 명의자, 자, 죽은 채 하는 사람은 보신탕 먹여서 살리는 것을 전문하는 자. 죽은 채 보신정호. 중개업자 개공. 은행, 채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 에스크로우 전문회사,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 요런 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겠죠.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죠. 매도인이나 매수인, 거래 당사자는 예치 명의자가 될 수가 없고요. 제3자 이름으로 제3의 곳에다가 안전하게 맡겨놓는다.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매수인 명의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했다는 말은 매수인이 매도인 통장에 돈을 쌌다는 거예요. 지급을 했다는 뜻이에요. 여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 자, 7번. 매매 대금이 개공 명의로 예치가 되면 개공 통장에 돈 들어와요. 자기 돈이 아니죠. 개공은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 소유의 기존 통장 돈과 분리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리 관리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8번. 금지행위네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서로 짜고 매도일의 가격을 숨깁니다. 5억짜리를 10억이라고 숨겨서 팔아요. 그리고 그 차액을 취득합니다. 매수인에 대한 가격에 대한 거짓행위죠. 가격이 중요사항이냐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을 속여서 취득한 행위는 금지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이 된다. 가격도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9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비 명목으로 봉투를 복비 봉투 사례금 봉투 2개로 나눠서 받은 거예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중개 대가로 받은 건 다 뭐다? 중개보수예요. 그래서 사례 명목으로 중개보수 한도를 실비는 신경 쓰지 마시고 복비만 보시면 됩니다.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0번. 사례금 명목으로 중개 대가로 받은 거예요. 한도 초과해서 받으면 금지행위에 해당 어머나 하지 아니한다. X 해당한다. 자, 11번 올려볼게요. 토지나 건물의 매매를 합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이네요. 그죠? 중개상 매매. 금지에 해당된다. 맞는 말이에요. 토지 매매, 건물 매매, 임목 매매, 공장재단 매매, 광업재단 매매, 중개상물 매매업이니까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자, 12번. 무등록 중개업자 불법 불합카인지 알면서 그죠? 그를 통해서 의뢰를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나이스. 13번. 중개 의뢰인과 직접 중개 대상물 거래한다. 어린 양과 직거래하는 거예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X 해당된다 하셔야 되고 14번.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해서는 안 된다 했으니까 맞는 거죠. 매도, 매수, 임대, 임차 양쪽에서 대리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민법에서도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안 되잖아요. 중개법도 안 되는 겁니다. 15번. 일방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에 해당된다. 자, 대리가 나오면 일방 대리인지 쌍방 대리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쌍방으로부터 다 대리권 받으면 개공이가 여기 붙으면 저기 피해를 주고 저기 붙으면 저기 피해를 주죠. 쌍방 대리가 안 되죠. 한쪽만 대리권 받아서 대리 행위를 합니다.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방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행위 당한다. OX, X. 일방 대리는 허용이 됩니다. 뭐가 금지행위로 처벌돼요? 쌍방 대리. 이 쌍스럽지 않아요. 정직 쌍투식이야. 쌍방 대리가 금지행위. 자, 넘어갑니다. 16번. 의뢰인이 중간 생략 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했을 경우에 알고도 투기 목적의 전매,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으나 전매
차익이, 자,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돈을 잃어버렸다. 돈을 잃었다 하더라도 도박죄죠.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OX, X.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한다. 오케이. 자, 17번. 관련법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 분양과 관계되는 정서, 청약통장이죠. 거래하지 말라는, 주택법에서 거래하지 말라는 청약통장. 자, 그걸 중개하면 1년 1천이다. OX. X 3년 3천입니다. 1년 1천은 금지 행위에서 4가지밖에 없죠. 그금 매쳐라. 투기에서 번 돈, 그금 매쳐라. 이것이 1년이고, 나머지 정직하게 살아라 시장. 투기하지 말고 이 시기야. 턱턱턱한 거 전부 다 뭐다? 3년 3천이잖아요. 그래서 금지 증서 매매업 중개는 1년 1천이 아니라 뭐다? 3년 3천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7번 X. 자, 18번. 등록관청은 개고기가 금지했다. 이게 상등치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자, 올릴게요. 19번. 개공의 배상 책임을 보정한 보증법. 공탁은 등록을 신청할 때 해야 한다. X. 등록한 후부터 언제까지? 시험 문제 100%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보정 설정해야 되죠. 20번. 공탁은 중개 업무와 동시에 된다. X. 업무 보정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자, 21번. 개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배상 책임을 보장 위하여 보험 공제 공탁이 된다. 업무 보정 언제까지?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요거는 맞네요. 그렇죠? 오. 자, 그럼 22번. 자기의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오. 30조 이하. 오케이. 오. 자, 23번 갑니다. 23번에 개공인은 보험금이나 공제금이나 공탁금으로 손해배상 사고 처리한 거예요. 기존 보험 깨지잖아요. 며칠 내에 만들어준다. 보름달 늑대인간 15일. 15일 내에 보험 공제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은 부족한 금액을 보전한다. 오. 중요했고. 24번. 법인이 아닌 개공 개인사업자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 이상. 자, 25번. 폐업했을 때 5년 내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5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요?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죠. 왜 3년입니까?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관계되고요. 또 그냥 쉽게 하면 공탁금이 3글자예요. 그래서 공탁금은 몇 년 내에 3글자니까 3년 내에 회수할 수 없다. 자, 오케이. 26번 갑니다. 개공이하고 의뢰인 간의 보수 지급 시기 약정이 없을 때 언제 복비 주세할 수 있다고요?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OXO. 대금 지급 완료되었다. 그 말은 잔금 지급이죠. 대지완 날입니다. 대지완. 대금 지급 완료된 대지완. 됐지요? 네. 그래서 잔금 지급이 돼 복비 달라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27번. 개공이하고 의뢰인 간의 약정이 없을 때 보십시오. 또 나오네요. 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X. 계약 체결이 아니라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자, 28번. 개공의 고의 과실로 우리 잘못으로 거래가 깨져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오. 받을 수 없다.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복비 받을 수가 없다. 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네요. 어쨌거나 잘 해결되고 또 밝은 표정으로 다시 뵙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